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얼마 되지 않는 내용 빨리 쭉쭉쭉 나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통일 전쟁 과정에서 이제 신라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통일로 평화와 번영을 누린 신라라고 해서 통일을 하고 나서의 신라의 발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상식부터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열왕과 문무왕이 있죠. 무열왕이 누구다? 김춘추. 최초의 진골 왕이었어요. 진골 출신 왕. 그의 아들인 문무왕인데 이 둘 중에 누가 삼국 통일을 했냐? 삼국 통일은 무왕이 한 거예요, 여러분. 무열왕이 한 게 아닙니다. 즉, 통일전쟁 과정에서 신라에는 여러 정치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김춘추가 진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왕이 되었다. 이 사람이 바로 무열왕이고요. 이후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계승하여 왕권 강화에 기반을 다졌다. 무열왕의 뒤를 이은 아들 문무왕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당을 몰아내고 통일전쟁을 완수하였다. 문무왕을 때때로는 이렇게 외우기도 하죠. 옛 고구려와 백제 출신도 등용을 해서 지배체제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삼국의 백성을 통합해 나갔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죠. 왜? 지배체제 이 백제 출신도 고구려 출신도 해야지 진정한 삼국의 통일이 되는 겁니다. 땅만 통일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러면서 삼국의 백성을 통합해 나갔다. 신문왕, 그 다음이 신문왕이거든요. 신문왕 때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일단 그 전에 여러분들께 뭐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해서 요 정도까지 우리가 귀족이라고 하고요. 요 정도까지 왕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좀 더 세세히 나눠보자면 성골은 그렇지. 왕족과 왕족이 사랑을 해서 낳은 아이. 진골은 왕족과 귀족이. 그럼 어떻게 보면 성골이 더 우수한 그런 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바로 골품제였어요. 골품제.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골 중에서 마지막 아마 진덕여왕 때부터 아마 이 성골이 없어졌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진골밖에 없죠. 그럼 그 중에서도 우수한 진골 귀족 중에서 왕, 즉 무열왕, 김춘추가 최초의 진골 귀족 왕이 되게 됩니다. 성골이 없어지니까. 자, 그러면 진골도 두 개로 나뉘어지게 돼요. 김춘추 가문과 그렇지 않은 다른 진골 귀족 가문. 그래서 얘네들까지 귀족으로 포함이 되게 되고요. 얘는 나중에 왕족처럼 느낌이 변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단 신문왕은요, 한 일이 첫 번째, 귀족 반란을 제압하게 됩니다. 자, 신문왕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이 왕권 강화에는 대부분의 귀족들이 반발을 했고요. 근데 이게 왜 대부분이라 했냐? 뭐 이 신문왕의 최측근의 귀족들은 찬성을 했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일단은 귀족 반란을 제압을 하게 되는데 그 귀족 반란을 하는 주요 인물이 바로 김흠돌인데 김흠돌은 신문왕의 장인이에요. 신문왕의 장인이면서도 삼국통일의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삼국통일의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딸과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이 귀족 반란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흠돌도 귀족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귀족이었을 텐데 이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귀족 세력을 억누르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귀족 반란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거는 신문왕이 빠르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골 귀족의 세력 줄어들고요. 왕권은 강화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네요. 자, 그러니까 이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귀족들의 그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그 귀족이 바로 무슨 귀족이었냐? 진골 귀족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왕이 있고요. 왕이 진골 귀족의 세력을 억누르고 싶으면 육두품 귀족의 세력을 올려주면 되겠죠. 바로 밑에 있는 귀족이니까. 그렇게 하는 정책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관료전이라는 것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게 되는데 노급이라는 것은 뭐냐? 두 가지로 나뉘어요. 녹과 읍으로. 녹은요. 관리에게 주는 봉급이고요. 읍은 지방의 행정구역의 단위예요. 지방 행정구역의 단위이어서요. 이것을 관리에게 마을을 통째로 봉급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관리는 뭐와 뭐를 얻을 수가 있냐? 이 마을을 완전히 자기 걸로 가지는 게 아니라 요 마을에서 나오는 뭐 작물 같은 것들, 그래서 세금의 징수권과 세금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 또한 농민, 여기에 살고 있는 농민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두 개 다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급이고요. 이 신문왕이 내세운 제도는 바로 관료전이거든요. 이 관료전은 뭐냐? 노급과 딱 하나 다릅니다. 관료전은 관료들에게 지급한 토지가 맞기는 한데 세금만 거두게 돼요. 즉 세금 징수권과 농민 지배권이 뭐가 둘 다 있냐면 노급은 둘 다 있는 반면에 관료전은 이 세금 징수권만 가지게 되는 거죠. 즉 농민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점차 만약에 근데 또 이걸 한번 보실래요? 바로 노급을 없애고 관료전을 시행하면 당연히 누가 화가 나요? 그렇지, 진골 귀족들이 화가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급을 유지하고 처음에는 관료전도 같이 시행을 해요. 병행을 하다가 점차 관료전이 정착이 되면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만 하게 되는 거죠.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은 교육기관을 설치를 하는데 그 교육기관이 바로 뭐냐?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입니다. 국학에서는요, 원래는 예전이라면 불교를 장려했겠지만 여기서는 유교, 즉 유학이라는 것을 장려를 합니다. 이때 육두품 귀족들이 유학에 엄청 빠져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학을 쫙쫙 밀어주면서 그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에 육두품 귀족들이 입학을 하게 함으로써 육두품 출신 관리들을 성장시키고 이것이 바로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에 뒷받침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집사부, 중시의 권한을 강화시킴, 그리고 지방제도 정비, 구주, 오소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다시 보자면 신문왕은 귀족들의 반란, 즉 김흠돌의 난을 제압하고요. 왕권을 한층 강화해 나가게 됩니다.
관리들에게는 관료전이라는 것을 읍군 대신에 지급을 하게 되고요. 읍군이 아니라 노급 대신에 관료전을 지급하고요.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인 노급이라는 것을 폐지하면서 귀족의 특권을 제한하려 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기관인 국학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유학을 장려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육두품 출신의 관리들이 성장해서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노급과 관료전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노급은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로 세금뿐만 아니라 경작 농민까지 지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특권이 되었죠. 하지만 신문안이 제시한 관료전은 노급과는 달리 토지에서 세금만 거둘 수 있었을 뿐 농민들을 지배할 권리는 없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